예, 안녕하세요. 제역사 TV입니다. 오늘은 일단 그 54회 한국사 능력검정 심화 전체 문제 해설을 들어갈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전체적인 문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드릴 거고, 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넘기시면서 본인이 듣고 싶은 문제만 찾아서 해설뭐 골라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 문제를 한번 보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빗살무늬 토기가 등장을 하죠. 자, 이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 될 수 있겠죠.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가락바퀴. 뭐 나머지 보면은 명두전은 철기, 뭐 청동방울이니까 청동기. 거푸집 나오면 초기철기 시대 봐주시면 되고요. 고인돌은 역시 청동기가 되겠죠. 뭐 이런 뭐 3, 4시대 문제는 간단하게 포인트만 잘 잡으셔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자, 2번을 한번 보죠. 2번 같은 경우도 역시 포인트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포인트인데, 자, 후국근 삼루. 자, 요거 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요걸로도 옥저 동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등장함과 동시에 단궁, 그리고 문이 있는 표범, 그 다음에 과하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동해죠. 동해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답은 책화가 있었다. 이렇게 포인트 잡고 가주셔야 되고, 소도는 사만, 민면을제 옥저, 그 다음에 제가회의는 고구려, 사출도는 부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도 간단하게 해설해 드렸고요. 자, 이제 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가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인데 가 나라가 어디일까요? 일단 여기도 역시 포인트 한번 집으면서 해 보면요. 지산동이 나오죠. 여기 고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가야 문화재로 유명한 애기금동관이 등장을 하죠. 이런 포인트 세 가지. 그래서 저는 뭐 저한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한 번에 다 체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령, 지산동, 고령, 대가야 이렇게 캐치를 하시다 보면 포인트를 충분히 잡으실 수가 있겠죠. 어쨌든 대가야가 되는 거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가야연맹의 중심지 이동.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기 때문에. 자, 나머지를 한번 보면 범금팔조는 팔조법의 고조선이고요. 임시성의석은 신라. 안동도부는 나당연합군, 즉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평양에 세운 그런 어떻게 보면 식민지 기구처럼 세운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2담로는 백제, 무령왕 때 설치된 지방행정 구역이죠. 예, 여기도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면, 자, 4번 문제를 보면은 이 왕이 누군지 포인트를 또 잡아주셔야겠죠. 일단 울진 봉평비 신라비 이게 모르실 수도 있어요. 뭐 비석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워하니까. 근데 옆에 포인트가 나오죠.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자, 율령은 법이죠. 법이니까 신라, 법을 흥하게 했던 왕, 율령을 반포한 법을 만들었던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죠.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신라를 고대 국가의 반석 위에 올려놓았던 왕이죠. 법흥왕이고요. 자, 이사부 우상국 복속은 지증왕, 관료전지금 노급해지는 신문왕 통일신라 시기가 되고요. 그 독서상품가는 원성왕 신라 하대, 국산을 편찬하였다는 신라 진흥왕이 되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시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5번 문제를 보실 텐데 5번 문제 사람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했을 거예요. 벽화 문제가 이게 한마디로 뭐 벽화를 보여주고 이 나라에 대해서 맞춰라라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지. 이 5번 같은 경우는 벽화가 이렇게 등장해 놓고 이게 무슨 벽화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보면은 이게 그 여러 가지 이 전체다. 덕흥리 고분군부터 시작해서 안악삼호분, 강서대묘, 그 다음에 각조총까지 1번, 2번, 3번, 4번이 정확히 고구려의 벽화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 벽화는 어떻게 보면 그 잘 흔히 알려져 있는 벽화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넘기셔도 되는 그런 벽화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거는 요거죠. 자,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되냐면 벽화에서도 이런 벽화만 가져가 주세요. 자, 여기 보면 각저총과 강서대묘. 강서대묘 같은 경우는 고구려 도교와 관련이 깊은 그런 벽화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고구려 벽화의 약간 특징이 뭐냐면 주인 신분이 되는 이런 높은 신분을 굉장히 크게 그려요. 여기 보면은 그 노예처럼 고기를 바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작게 그리면서 주인이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은 크게 그리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게 주인공일지는 알 수 없지만 주인공을 좀 크게 그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고구려 고분벽화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셔도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답은 고구려 벽화가 아닌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자 그리고 6번 한번 보죠. 가나 시기에 사이 있었던 일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소정방 그리고 의자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백제의 자평 모드는 목이 메어 울었다. 백제가 항복한 모습을 볼 수 있죠. 660년 상황이 되겠고요.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싸웠으나 잇따라 패배하였다. 그리고 다시 진군하여 승리하고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기벌포 전투는 뭔가요? 나당 전쟁을 의미하죠. 660년의 백제 멸망과 기벌포 전투 676년 나당 전쟁.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어요. 백제 부흥,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 그리고 나당 전쟁 그 전에 있었던 매소성 전투. 이 네 가지 정도가 좀 크게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뭐가 될까요? 정답은 안승이 등장하죠. 안승은 그 고구려 부흥운동을 한성에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권모잠이 왕으로 추대했었던 인물이죠. 이 인물이 권모잠을 배반하고 신라에 투항하면서 보덕국왕이 되는데 그 시점 자체가 고구려 부흥운동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부흥운동기가 끝나고 나당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답 안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부흥운동기.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세기별 문제가 되겠죠 결국. 고국원학 나오면 4세기, 성학 나오면 6세기. 김춘추가 당과 군사동맹 맺은 건 가 이전의 상황이 되는 거고요. 7세기지만 을지문덕 살수는 7세기 초 612년 전투가 되겠습니다. 수나라랑 싸운 거죠. 네. 이런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고 자 7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가 국가가 어딘지 한번 보죠. 해동성국이라 불린 뭐 아주 지긋지긋하게 많이 나오는 포인트죠. 발해하면 해동성국. 요것만 보고도 가는 발해다라는 걸 딱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 자, 광구는 고려 3대 왕인 정종이 거란의 침략에 대비해서 만든 군대고요. 그러니까 고려 상황이 되겠죠. 구서당 십정은 통일신라, 광덕과 준풍은 고려의 광종, 외사정 파견한 거는 통일신라 문무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뭐 한국사부터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명확하게 포인트만 잘 짚는 그런 문제풀이 연습만 많이 해주셔도 좋은 점수를 받아가실 수 있어요. 모든 건 포인트를 잡는 그런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잘 풀게 되는데 자 이제 8번 문제도 한번 보죠. 자, 붉은색 바지 적고적이라 불렀다. 적고적은 아니죠. 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 있었던 반란이고요. 자, 웅천주 도독 헌창 김원창의 난이 되는 거죠. 김원창의 난은 822년이고요. 헌덕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징, 청해진에 있으면서 왕위를 빼앗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궁복은 그 장보고예요. 장보고가 원래 불렸던 이름이 궁복인데 궁복을 보면서 이제 장보고를 보면 되고
김우징이란 왕은 신무왕입니다. 이 우징이 왕이 된 게 신무왕인데 요거는 왜 난이도가 3점짜리가 되냐면 그동안 좀 나오지 않았던 포인트예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뭐 신라 하대, 중대 이렇게 나눠놓고 순서를 묻게 했는데 신라 하대의 세부적인 순서를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요. 자, 일단 보면 그 적고적의 난은 신라 진성유왕 때 889년경쯤에 있었던 반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원창이 나는 822년, 김우징이 왕이 돼서 궁복이 왕위로 올려준 시점은 845년경쯤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나, 다, 가. 4번이 되겠죠. 자, 요런 포인트들 잘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런 포인트 잘 잡는 사람이 문제 잘 맞힐 수 있어요. 그런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포인트 잘 잡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여기 일단 보면은 옳은 거죠. 자,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옳은 것을 찾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보기를 봐야 되니까 내려볼게요. 자, 송산리 고분군. 그 송산리는 웅진 시기의 고분군이죠. 근데 백제금동 대학로는 사비백제인 능산리 사지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매칭이 될 수가 없고요. 자, 온조왕이 왕성으로 삼은 곳은 어딜까요? 바로 한성이죠. 뭐 위례성이라는 포인트로 나오는 서울의 지금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으로 대비되는 한성이 되는 거고요. 나 역시 그 웅진공산성은 웅진시대에 그 도성 역할을 했던 곳이라서 초기 수도였던 운조왕이 왕성으로 삼은 곳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다 재상을 선출하던 천정대가 있었다. 이것도 역시나 웅진 시기와 관련된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라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자, 무령왕은 어느 시기의 왕이죠? 웅진 시기의 대표적인 왕이죠. 그러니까 이 무령왕의 왕비의 무덤은 여기서 라에서 발견될 수가 없고 가에서 발견이 되어야겠죠. 자, 5번 석탑 해체 과정에서 금제사리 봉연기가 발견되었다. 자, 금제사리 봉연기는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거예요. 정답 마 아주 정확히 일치하죠. 2009년경이었어요. 2009년경에 해체 복원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그 단층에 1층에 있었던 심주석에서 금제사리 봉연기가 발견이 됐죠. 뭐 이 발견으로 인해서 선화공주의 실체가 그 봉연기 안에 들어있지 않아서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미륵사지 석탑에서 금제사리 봉연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옳은 것 찾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10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10번 문제, 11번 문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내려서, 그, 10번 문제가 맞죠?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좀 바꿔줄게요. 네. 자, 옆에 이제 10번 문제를 한번 보죠.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가 인물의 활동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게 됩니다. 자, 가는 김부에게 왕위를 잇게 하였다. 즉 김부를 왕위로 올렸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가는 견훤입니다. 견훤은 927년에 신라 경주를 습격해서 당시 왕이었던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한 김부를 왕위에 올리고 돌아가게 되죠. 가는 견훤입니다. 뭐 밑에는 볼 것 없이 뭐 역시 신검 등에게 유패당했다가 나중에 김제 근산사와 유패당하는 그런 몸이 되죠. 뭐 결국에 이제 가는 견훤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리먼 설치, 고려 원관석기 충선왕, 마진철원은 후삼국 똑같은 시대의 궁예에 대한 설명이고요. 김음돌 숙청은 신라 신문왕, 정계와 계백요서는 고려 태조 왕건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1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밑죽은 왕의 업적. 자, 밑죽은 왕.
밑죽은 왕은 누굴까요? 한번 역시나 포인트를 또 한번 잡아보자. 자, 봉사를 올렸대요. 근데 최승로가 상소했다고 나와 있죠. 자,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리죠. 누구에게? 이 왕은 바로 고려 성종이 되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1점짜리고 정답은 12목. 12목 설치하고 지방간에 파견하는 게 고려 성종이죠. 자, 흑창 태조왕건이고요. 1대 노비왕건법은 고려 광종. 청영각 보문각은 고려 예종이 되고요. 권문세조 견제하기 위한 전민변종도감은 공민왕이 됩니다. 각자 왕들의 뭐 문장을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데, 한국사 문제는 국어 문제가 아닙니다. 문장을 전체 읽으시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왕들에 대한 포인트만 잘 집으시고, 최승로 나왔네? 시무 28조 나왔네? 게임 오버, 성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할 때 내가 잘못 풀었나 보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풀어놓고 보셔야지 처음부터 문장 전체를 읽는다? 좋은 방법 아니고 한국사는 국어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12번 문제는 한번 보도록 하죠.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부대가 어딘지 역시나 포인트 또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나오네요. 신기, 신보, 항마루 편선대. 고려시대 윤관의 건의로 여진정벌할 때 사용되었던 별무반을 얘기하죠. 여진정벌 나오죠. 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 점은 아주 떼땡큐 문제죠. 자, 3번으로 가주시면 되고, 4군 육진개척, 그냥 세종대왕 때 김종서 최은덕이 여진을 정벌할 때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여진이란 포인트 때문에 함정으로 나온 거고,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한 거는 그냥 정동행성의 군대, 그 몽골 군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정동행성 설치해서 갔으니까.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 사살? 이건 뭐 몽골과의 전투니까요.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 사살한 거는 백현원의 승리였던 김윤후죠.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정 기반의 역할을 했다. 이거는 삼별초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 나왔으니까 뭐 비교하는 걸 알려드리면 삼별초에 신의군이 있습니다. 좌우별초와 신의군이 있는데 여기서 신기군, 신보군과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아마 그것 때문에 역시나 함정선지로 5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삼별초의 신의군과 별무반의 신기군, 신보군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13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3번 문제. 밑줄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이 책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뒤 폐하의 말씀. 자, 묘청의 난이 일어났던 왕이 누구죠? 바로 인종이죠. 인종 때 있었던 포인트가 있죠. 인종 때 있었던 포인트. 뭐 여러 가지 뭐 관악지능 책도 있지만 정치적인 것만 보면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그리고 김부식에 의한 삼국사기 편찬. 그리고 뭐 그 관악지능 책으로만 따질 것 같으면 그 경사육학을 정비하고 무학제를 폐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책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뒤 폐하의 말씀. 묘청의 난은 인종 때인데, 인종 때 편찬된 삼국의 역사, 삼국사기.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기전체 형식으로 본기, 연표, 지, 열전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남북공 용어 사용한 건 조선 후기 유득공이 제작한, 그러니까 저술했던 발해고가 되고요. 사초 시정기는 조선 왕조실록, 그 다음에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한 거는 삼국 들어가는 건 삼국유사겠죠. 그 외에 제왕운기 같은 책이 있고요. 5번 고구려 건국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한 건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되겠죠. 예, 이 정도로 알고 가시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가 인물에 대한 역시 또 인물 문제가 나왔는데, 이 인물 누구지? 역시나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포인트입니다. 도노점수 하셨으면 좀 더 읽었겠죠. 하지만 앞에 송강사만 알아도 충분하죠. 송강사에서 수선사 결사 운동을 벌였던 인물, 바로 진울이 되죠. 이 보조국사 간보탑이라는 것도 나오네요. 보조국사 진울이죠. 이런 포인트를 봐서도 가 인물은 진울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건수 정예결sam은 정예쌍수. 자, 해동고승전 각훈이라는 스님이 되고요. 화엄일승법계도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교장을 편찬하였다. 교장도감을 흥왕사에 설치한 이후 교장, 그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목록을 만들어 속장경을 간행했던 의천이 되겠고요. 보현시범가는 고려 광종 때 활동했던 균여 스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 그렇게 해서 3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밑죽은 토지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상황. 밑죽은 토지가 뭘까요? 자, 인품을 배제하고 시지와 전지를 지급한다고 하더군. 이게 만약에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전전시과를 나누는 문제였으면 아마 3점짜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굉장히 쉬웠죠. 그냥 전지와 시지를 나눠준 거 전시과잖아요. 전시과는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토지제도죠. 자, 여기 볼게요. 초량외관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상도고 조선 후기 동시전은 그냥 신라시대의 지증화. 자, 그리고 설점수세제 역시 조선 후기 광산 개발에 관련된 명제죠. 사만통보와 해동통보 발행했다던 고려 숙종 때의 얘기를 보여주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도 2점 주면 완전 땡큐죠. 완전 땡큐죠. 이런 문제 2점짜리로 쉽게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고요. 자, 16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6번 문제. 자, 가에 대한 설명. 이게 이제 그 박병선 박사.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 우리나라의 많은 책들을 발견해서 외교장각 도서에 대한 약탈에 대한 그런 진상을 또 파악하셨던 분인데, 여기 보면 또 이제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된, 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된 건 뭘까요? 바로 직지심체유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되어 있는 직지심체유절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그림식으로. 바로 성악 10도 태계 이왕이 쓴 거고요. 세금 수출을 위해 3년마다 작성하였다. 요거는 아무래도 그 일본 정창원에서 발견되었던 신라시대 민정문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된 거는 초조대장경이죠. 그리고 충신, 효자, 연료를 알리기에 가능한 거는 세종대왕대에 있었던 삼강행실도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뭐 더 몇 번 문제 더 궁금해요, 이게 더 궁금해요 라는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가나 사이. 가는 다루가치가 나왔네요. 다루가치가 나왔으니까 원간섭김을 알 수가 있겠네요. 원간섭기. 자, 그리고 우왕을 세웠다고 하네요. 왕이 시해당했대요. 왕의 시해당하자 바로 뒤에 우왕. 나는 공민왕이 되는 거죠. 공민왕의 다음을 이었던 왕이 우왕이니까요. 자, 이게 3점짜리인 이유는 이 관계를 모르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왕이 누구 다음에 왕인지 모르면 정답을 맞출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3점짜리로 높은 건데, 뭐 역시나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 자, 가나 사이의 시기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이 왕이 공민왕이라는 걸 모르면 못 맞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쌍송총관부 수복은 공민왕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죠. 화통도감 설치해서 화포 제작한 건 우왕 때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 사실이 되는 거죠. 이 이후의 사실이 들어가야 되고 정중부 일반 권력자나 자 무신집권기가 진행되다 5대 집권자 때인 최후 때, 6대 집권자였던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오고 그거에 져서 항복하는 바람에 다루가치가 파견되는 원간석기가 시작되죠. 가 전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최후가 강화도로 옮긴 것도 역시 몽골과의 항쟁, 져서 원간석기가 시작됐으니까 이 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명예 천령의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정벌 추진한 것도 역시나 우왕 막바지, 위화도해군을 통해서 이성계가 우왕을 폐위시키죠. 그러니까 이 뒷사건이 되는 거죠. 사이에 들어가는 건 정답 2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한번 보도록 하죠. 밑쪽은 왕의 재기간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건데요. 1점짜리. 좀 쉬운 냄새가 솔솔 나죠. 장혜순이 나왔으면 게임 오버죠. 장영실 나왔으면 세종대왕으로 가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농사직설. 자, 농사직설 지읒 시읒이죠. 조선 시읒 지읒 지읒 시읒 시읒 지읒 조선 세종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직접 설문을 해서 만든 거니까 농사에 대해서 직접 설문했다. 농사직설 이렇게 성격을 파악하셔도 되고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 보면 개미자는 태종, 그리고 무예도보통지는 정조,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때니까 선조가 되고요. 동의보감 완성은 광해군이 됩니다. 자, 이 개미자랑 그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갑인자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죠. 갑인자를 외우는 방법은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죠. 갑이죠. 최고죠. 세종대왕이 갑이지. 세종대왕이 갑인자. 외우셨어요. 이거 들으신 분들 머릿속에 박혔을 거고 죽을 때까지 세종대왕이 갑인자라는 사실은 잊지 않고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14번 문제까지, 18번 문제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가에 대해서 한번 알려줄래? 가가 뭘까요? 기구. 대제학, 부제학. 이걸로는 좀 알기 힘들어요. 대제학, 부제학은 예문관에서도 포함되고 홍문관도 있었으니까. 문서 관리했다? 그러면 예문관은 아닌데? 예문관은 문서를 작성하던 데였죠. 왕의 교지를. 자, 옥당에서 게임 오버. 옥당 옥서는 바로 홍문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봤던 거는 한성부고요. 을묘해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된 건 비변사. 왕의 비서기관 왕명의 출납은 승정원이고요. 국왕의 직속사법기구로 반역죄와 강상죄들을 처결한 거는 의군부가 되겠죠. 예,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거 보면은 이거 대성전하면 성균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수원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부분 지방과나 가까운 곳에 있대요. 지방에 설치된 학교란 얘기가 되죠. 결국 성균관은 한양에 하나 있습니다. 지방에서 있었고 대성전과 명륜단 등의 성균관과 똑같은 기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바로 지방학교 향교가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면 지방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서 만든 관악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서원은 명륜당 대성전 등의 명칭은 없습니다. 성균관과 향교에만 존재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전문강좌 7제를 운영하였다. 7제는 뭐 고려시대의 관악진흥청 예종 때 있었던 거니까 국자감이 되겠죠.
총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운 거는 서원, 백운동 서원이 되고요. 생원과 진사에게 입학자경을 부여한 거는 성균관이 되고요. 율산서에 기술학부도 가르쳤던 거는 고려시대 국자감이 됩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21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1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는 문제로 옳은 것은 역시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흐름이에요. 이런 시기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자, 여기도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사이. 왕은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정씨와 엄씨와 정씨를 죽이고 자, 왜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윤씨의 패비 윤씨에 대한 사건으로 일어난 두 번째 사화 갑자사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도 한번 볼까요? 유님과 유님, 소윤,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것들. 을사사화죠. 둘이 한번 빵 하고 붙은 거. 명종직인년에 있었던 네 번째 사화 을사사화인데 자,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무갑기을, 갑자사화와 을사사화 사이 기묘사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자, 정답은 3번이죠. 현량과 기묘사화의 피해자였던 조광조가 실시했던 천거제도에 의거한 인사등용제도입니다. 자, 현량간을 실시했던 건 조광조 중종 때죠. 기묘사화와 관련된 인물. 기묘사화는 외우는 포인트. 조광조가 나뭇잎에 기추복사라는 글 새겨서 기추복사가 아니고 주초의왕이라는 글이 새겨져서 죽게 되죠. 참 기묘한 일로 죽게 되죠. 조작이긴 했지만. 그래서 기묘사화. 갑자사화도 쉬워요. 얘들 갑자기 죽죠. 갑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연산군 때문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뭐, 허적과 윤우, 남인이 대거 축출된 사건은 경신황국이 되고요. 귀추국사는 그 서원과 향약 등의 이런 포인트가 있죠. 서원과 향약이 아니라 살인파끼리 싸웠던 거죠. 동인서인.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화는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결이죠. 훈구파가 도태되고 살인이 분화되면서 일어났던 게 기추국사니까 이 시기와 관련이 없고요. 조의제문이 발달된 건 무오사와 5번 탕평비가 건립된 거는 조선 후기 영조 때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2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2번 문제.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선릉에서 만나는 조선의 예와 악.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면 이것도 한번 포인트 한번 잡아보죠. 국조오례일, 악학개범, 성종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성종이면은 2번이 되겠네요. 2점짜리 완전 땡큐죠. 상평통보 발행은 조선시대 습조. 구황차료는 명종 때 간행이 된 기근을 대비하는 구황작물을 재배법을 써놓은 거고요. 초계문신제는 정조 동국문헌비고의 백과사전식 져서 영조 때 편찬이 된 거죠. 자, 요거는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종 때 국악동동동을 기억해 주세요. 국악동동동. 국악동동동이 뭐냐? 자, 성종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성종이 음악을 좋아해 북을 치니 그러니까 성종이 국악을 좋아해서 북을 치니 소리가 동동동 하고 나더라. 자, 여기서 국악 동동동을 가져와 보죠. 국악 동동동 뭘까요? 국조오례의 악학개범 동문선 동국여지 승남 동국통각 동문동승동통 국악 동동동 외우셨어요. 이 책이 나오면 무조건 성종을 떠올리게 되실 거고 비슷하게 있는 책을 찾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3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5번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해석을. 절반 정도 되는 포인트니까. 자, 23번. 밑줄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전쟁이 뭘까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포인트 싸움이죠. 자, 김시민 나왔네요. 김시민 장군, 진주성 전투. 임진왜란 때 그 왜군이 경상도를 육지로 침탈하려고 했을 때 진주성을 공략을 했는데 1차 진주성 전투죠. 임진왜란 뭐 3대 대첩으로도 유명한 진주대첩인데 그거를 막았던 김시민 장군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은 6.25 전쟁이 되겠죠.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임경업 장군이 백마산성에서 활동한 거는 병자 호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24번 한번 보시죠. 아, 그림 문제 나왔네요. 그림 문제 나오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조선시대 후기에 나오는 그림은 웬만하면 겸재정선 아니면 김홍도예요. 진짜 웬만하면. 뭐 민화는 너무 유명하고 쉬워서 뭐 얘들도 어려운 편은 아닌데 자, 겸재정선의 그림을 우리 강산 옳은 거 찾는 거니까요. 겸재정선의 그림을 찾으면 되겠죠. 바로 인왕지색도 정답 3번이 되겠죠. 인왕지색도 정답 3번. 자, 요런 모습들 4번만 여기서 가져가죠. 4번만 가져가면 뭘까요? 안견의 몽유도원도 조선 전기의 그림이 되죠. 자, 요거 보면 자, 이 그림이 뭔지 몰라도 딱 봐도 진경산수화처럼 보이지 않죠. 굉장히 형식적인 그림이 많이 보여져 있습니다. 겸재정선의 그림은 3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화사는 눈에 그림과 사진을 익혀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잘 익혀주시고 자 25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5번 국왕에서 군포 2필을 1필로 감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조 때겠네요. 이 정책 자 균역법이고요 우선. 근데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라고 하셨다. 균역법은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자 어세, 염세, 선박세, 선무공간세, 일명 선무공간포, 그 다음에 토지 1결당 2도를 걷는 결작 이 5가지 정도의 방법을 통해서 줄어든 재정을 보충하게 되죠. 여기서 이 5가지 중에 한번 찾아보죠. 선무공간포 바로 나오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통용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한 거는 조선 세종대에 있었던 공법, 연봉구등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진대법은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고구려 시대 고국천황 때 을파소가 실시했던 빈민구율 제도죠. 수신전, 훈령전은 이걸 폐지한 거는 직전법이죠. 바로 세조 때 있었던 거고요. 제위보, 고려시대 광종이 기금으로서 빈민을 구휼했던 제도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5번까지 일단 문제는 풀어봤는데 어렵지 않죠? 굉장히 또 포인트가 무조건 포인트가 나옵니다. 논란을 만들면 안 되니까요. 보시면 알다시피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 가서 좀 난해하다 싶은 게 한두 개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중상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보여지고요. 풀만은 했다. 어려웠지만 풀만은 했다. 이렇게 한 줄로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 26번부터 푸는 그런 해설 영상은 바로 다음 영상으로 바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번까지 몇 개 맞았는지 체크해 주시고 많이 맞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왜냐고요? 기분이 좋으니까요. 절반은 맞았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26번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